여러분 안녕하세요. 174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질병치료 양배추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7월 달에 이제 뭐 작물은 별로 안 심습니다만은 제가 어, 바로 며칠 전에 양파 심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덥죠? 오늘부터 이제 햇빛이 뭐 쨍쨍한데 오늘부터 뭐 진짜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들 조시고요. 자, 질병치료 치유 음식 치유 농산물입니다. 제가 이제 현재 그 밭에서 수확하는 농산물, 저는 이제 그런 질병치료적인 그런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 농산물에 했는데요. 제가 이제 생산한 농산물이 지금 양배추, 참외, 참외가 아직은 뭐 8종 정도 이제 되고 이제 한 10종이 돼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그다음에 호박 3종, 오이, 부추, 돌나물 이것들은 뭐 1년 내내 수확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지도 수확하기 시작했고요. 방풍, 갯잎. 아마 저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사진 보면서 이름이 생각 안 했던 게 그 꽃핀 게 이제 방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소, 왕꼬들배기, 곰치. 뭐 방풍 같은 경우는 2년 되면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씨앗이 또 떨어지면 또 올라오는데요. 지금 뭐 밭에는 정말 방풍이 그 떨어진 그 씨앗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풍성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풍 따가지고 이제 한번 반찬도 만들고 이제 방풍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질병치료 치유농산물 조건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질병치료 농업의 그 치유농산물 그 조건은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효독에 노출이 없는 흙영양을 담아낸 농산물을 치유농산물이 아닐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토양용비료 유기물 멀칭해서 이제 농약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뭐 토양 살충제 뭐 그다음에 살균제 뭐 병충해 방지하는 그런 일치 안 하고 이제 그런 유해독이 없이 그다음에 이제 뿌리 만들기 하면서 흙을 살리고 그다음에 뿌리 자생력으로 해서 토양을 살리는 그런, 그래서 흙 영양을 담아낸 농산물이 아닐까, 그런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해독은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초제, 토양살충제, 그 다음에 이제 농약으로서 이제 살충제, 살균제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초제 위험은 다 알고 있지만 토양살충제의 그 위험성은 많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농약으로서 위에다가 뿌리는 농약으로서의 그 살충제, 살균제도 있습니다. 토양살충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노출되는 게 이런 유해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의 흙의 영양은 이제 외부 가공된 화학 비료나 퇴비 같은 작물용 비료죠.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이나 웃거름 해가지고 밭갈이 하는 형태의 그 토양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투입 없이 자연순과 같이 이제 토양 자생력, 우리가 숲속에 가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순수한 유기물 같은 거, 뭐 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농작물 잔사 같은 걸 해서 이제 덮어줘서 거기에 미생물과 동생물, 그러면 이제 토양 자생이 높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물 자생기는 뭐냐? 작물의 뿌리 아니면 이제 밭에 자라는 풀, 그 뿌리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작물도 이제 무기온 상태니까 이제 뿌리가 많이 먹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작물 자생력이다. 그래서 생산한 이제 양분으로 자란 농산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만은, 그래서 유해독과 흙의 영양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갖췄을 때 정말 질병 치료의 치유 농산물이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음식이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정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거를 이제 음식이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 사전적인 용건데요. 그럼 치음식은 뭘까? 질병치료의 치음식은요, 유해독에 노출이 없는 흙 영양을 담아낸 농산물, 치유 농산물이죠. 치유 농산물로 만든 음식.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흙 영양을 담아낸 농산물, 거기에 이제 치유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치유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병 치료 음식이라 저는 이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매체니까요. 저희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의 그런 그 자신의 매체에서 또 주장하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 공론을 할 필요는 없고요. 뭐 틀렸다 맞았다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꽤
자, 오늘 얘기입니다. 또 질병 치료에 유해독이 없는 흑영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치음식에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생산한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양배추 재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해독 없는 흑영양 양배추. 제주 지역의 양배추가 이제 겨울 양배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데가 애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제 한림 지역인데, 한림과 애월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양배추 겨울 양배추의 주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수확해서 이제 저장했다가 1년 내로 공급하는, 그래서 양배추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절대적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재배를 보시면요, 7, 8의 씨앗 이제 모상이다 그 파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밭에 8월 이제 빠르면은 중순서부터 뭐 10월. 이거는 이제 조생과 뭐 만생 뭐 지금도 이제 벌써 그 고지대 400고지 500고지에는 벌써 심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일찍 수확하려고 심는 분도 계시네. 이거는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3월 달 정도 돼 가면 이제 수확이 끝나거든요. 4월 달에 수확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보시면 이제 수확이 안 팔리니까 이제 막 꽃대가 옆에 결구된 다음에 꽃대 올라오는 상관없거든. 그래서 뭐 4월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농사는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업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줄여서 자연 유기농인데 제가 하는 그 재배력은 그렇습니다. 7, 8월 파종 꽃 같은 모종입니다. 제가 이제 양배추는 뭐 토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시판된 이런 뭐랄까요, 특허대 걸려 있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이제 저는 옆 농가 이제 그런 모종들은 많이 넣거든요. 그럼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잉여될 건 또 미리 팔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걸 얻어오기도 하고 이제 구매해서 꽃같이 심으면 8, 9월 달에 심거든요. 씹어서 저는 이제 되게 늦게 수확하죠. 지금이야 수확합니다.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재배력보다는 2배 이상 키우는 거죠. 보시면 이제 작년 8월 중순부터 9월 달 저는 이제 뭐 앞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은 농사 끝나서 뭐 이런 것들 치워 가지고 미끄러 먹고 밭갈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 같은 거 잔사 있으면 깔고 거기다가 보시면 양배추 심은 겁니다. 뭐 뒤엄뒤엄 보이시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농사 됐냐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이제 20여 년 넘게 이제 농사 짓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한 게 이제 40여 년 이쪽으로 이제 뭐랄까요,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풀 같은 거 아니면 농사 잔사 덮고 나서 이렇게 해짓고 그대로 심고, 이게 농사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는 못하니까 안 하니까요.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4월달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는 뭐냐, 심어놓고 우리가 보통 미끄럼에서 빨리 키우는데 저희 같은 건 미끄럼 안 해가지고 단지 뭐냐 유기물 이런 거 멀칭해서 이때는 뭐냐면 이제 4월달까지 되게 뿌리 키우는 기간입니다. 뿌리 키우는 기간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뿌리가 많이 생기니까 뭐 키우는 건 간단하게 짧게 키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되니까 많이 컸지 않습니까? 6월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6월 제가 중순 이후부터 하나씩 큰 거부터 하나씩 뭐 조금 뭐랄까 이릅니다만 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확하는 거 있으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벌려 먹어도요, 뭐 정상적으로 수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어저께도 나눴고 요새 매일 하루에 뭐 2, 30통씩 앞에다가 이제 그 농장 앞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면 또 쌓아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신 분마다 그냥 가져갑니다. 하나씩 2개씩 제가 이제 거기다 표시놨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20년째 수확하는데 보시면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무게인데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밀도가 높다는 보시면 뭐 정상적으로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되면 뭐 결국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안에가 뭐 꽃대가 올라온다 해도 이렇게 정상적입니다. 뭐 꽃대도 없이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먹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몇 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면 그냥 가져가세요. 다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좋다는 걸 아는요.
재배력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양배추 재배력 보시면 이제 일반 재배력 보시면 이제 미끄럼하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는 아니면 이제 퇴비 같은 거 가서 밭갈이 하고 모종을 심죠. 이제 모종 키워진 거를요. 이제 포토에 그 키워진 거를 이제 심어서 바로 양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미끄럼이 있으니까 빨리 키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개월 만에 결구돼서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3월달 되면 꽃대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은요 무기온 상태에서 이제 풀 멀칭 아니면 잔사 같은 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습니다. 이제 꽃같이 심어놓고 이제 뿌리 만들기 언제냐면요 8월달 9월달 심어서 이듬해 3월 4월까지 뿌리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농사에서는 뿌리 만들기 없이 바로 그 미끄럼에서 빨리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 봤습니다만은 3, 4월 달까지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뭐 거의 뭡니까 이제 수확할 때인데 저희들은 이때 이제 뿌리 만들기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만들기 한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5월 달, 6월 달 되면 뭐 단기간에 뿌리가 많으니까요. 키워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한 두석 달이면 키워내니까요. 그 다음 결국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 양분을 담아내는 그래서 뿌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럴 겁니다. 이런 농사 시간 걸리고 2배씩 키우고 이렇게 농사 다 망한다 그런 좀 공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저의 뭐랄까요 농사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뿌리 만들기라는 게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우는 거는요 뿌리 만들기 한 다음에 이제 양분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뭐 비료 퇴비 같은 거 워낙 비료가 좋지 않습니까? 뭐 화학 비료도 있고 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키우는 건 쉽거든요. 근데 뿌리 만들기가 저의 농사에서 제일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미끄럼하고 이제 빨리 키워서 이제 결국 바로 시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만들기 굉장히 길다는 거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키우기 2, 3개월 키우고 그때면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하는. 그러니까 일반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걸리죠. 그리고 양배추는 벌써 우리가 제주 지역은 보통 3월달 되면 2월달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서 3월달 되면 유채꽃 피듯이 완전히 꽃대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데 저희들은 이제 꽃대 발생 없이 이렇게 결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년째 매년 이렇게 양수확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양배추 재배력이 7, 8회 파종해서 3, 5개월 만에 키우기 위해서 결구돼 가지고 12월 달부터 3월 수확 끝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7, 8회 꽃같은 모종으로 해서 꽃같이 심어 가지고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3, 4월 달까지 뿌리 만들게 한 다음에 이때부터 키우기 시작하면서 결구돼 가지고 10개월 만이죠. 그 다음에 6월 달, 8월 달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내일 당장 오십시오. 그럼 오면은 얼마든지 제가 수확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제 신기하게 양배추 키우기 해서 결구한 다음에 수확하지만은 그러니까 뿌리 만들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만들게 하는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긴 모든 농사가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원리랄까요 그런 걸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럼 내 가지고 빨리 키우는 쪽이 아니라 뿌리 만들게 한 후에 키우는 거. 뿌리가 많이 만들면 나중에 키우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6월 8월 달에 지금 수확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농약 없이 양배추 수확입니다. 대개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글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배추가 벌레가 엄청나게 먹거든요. 봄 되면 대가면요. 또 가을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 않다. 농약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런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초타된 사진들이 올라온 거 봤는데 포털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배추 농약 없이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벌레 다 먹었죠. 겉잎이. 근데 수확되는 거 아무 정상 없이 수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배추에다가 벌레 하나 먹으면 그냥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약치기가 바쁘죠. 왜냐 병해충이 왔다. 벌레가 먹었.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먹어도 그냥 벌레 왔다고 그냥 야단법석일 텐데요. 병충이 어떻게 방지하느냐 어쨌든 보시면 이제 이 양배추는 제가 벌레 안 먹은 쪽이죠. 보시면 이제
초토화되죠. 그런데 결구되는 건 아무런 증상 없, 뭐 지장 없이 결구됩니다. 뭐 이렇게 벌레가 생기고 하면은 그 양배추 속에까지 벌레가 들어간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글 쓰지 마세요. 경험 안 해보고들 그렇게 막들 글들 쓰시고 되게 생중이 하시죠. 그런 결과물 가지고 또 농사를 좀 오픈도 하면 정보 교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보시면 이제 벌레 엄청나게 먹었죠. 먹어도 이제 적으로 된다는 거 보시면 이제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이제 500통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1000번 이상 심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500통만이 아니죠. 더 됩니다. 나누는 것들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계속 나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지인들 오라 해서 뭐, 그리고 또 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 열 통씩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몇 병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이렇게 뭐 벌레가 먹는다, 안 된다. 한번 이제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20년째 어쨌든 간에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양배추 재배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실증의 그 영상이 나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이제 자세히 제가 20년째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거는 이 재배력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뿌리를 만들고 나서 키우라는 거. 키우는 건 되게 쉽다는 거. 왜냐 그러면 양분으로 키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농의 기본은 뭐다? 뿌리 만들기거든요. 토양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은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으로 가야 될 게 뭐냐? 뿌리 만드는 작물의 뿌리 만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기술 습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가야 이제 정말 자연농이랄까 아니면 이제 사그룹 오그룹 농사 아니면 질병 치료 그런 농사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요. 오늘 양배추 수확한 자리에 또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양파, 양대파라 해서 긁는 건데 보시면 이제 종구죠. 양파 수확하고 나서 이거 잔잔한 거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또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벌레 먹다 이거 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양배추 수확하고 보시면 이제 순들이 나왔죠. 바로 그 자리에 또 심는 거거든요. 양배추와 양배추 사이에는 이제 8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되면 뭐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또 심을 겁니다. 뭐 이제 겨울작물이도 아니면 배추 같은 심을 건데 보시면 이제 그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제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저 양파 종구 심기는요. 뭐 2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고요. 뭐 자기의 그 제시거리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작물 심을 간격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심으면 되겠죠. 제가 연작 혼작 재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연종 심기 연종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잉여 뭐 먹다 남은 건 아니면 변질된 거 아니면 이제 비상분 같은 거 양파해 가지고 또 모종이 있어야 보통 양파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모종해 가지고 심거든요. 근데 이건 결고된 거니까 아무 때나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농사할 수 있다는 거 효율적으로 이제 작은 공간이 있으면 이제 1년 내에 심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심었으니까 1년 내에 수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재로 활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치, 컸을 땐 김치도 담아도 되고요. 아니면 작았을 때는 이제 김치 나올 때 뭐 대파 같은 거 대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육수 만들 때 뭐 대파를 넣고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때 좋고요. 아니면 반찬할 때 그래서 쪽파, 대파 대용으로 해서 뭐 잘라서 드셔도 되고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종고 심었을 땐 2개, 3개로 올라오거든요. 보통 2개 이상 이제 이렇게 그 결구 되거든요. 뭐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파 그 모종을 심었을 때 하나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2개, 3개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상품화된 양파로서 수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잎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종구가 있으면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 흑영양의 치유 음식은요. 가족을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질병 치유기 위해서 좀 텃밭 하신 분이나 아니면 질병 치료는 자금 농사를 아니면 질병 치유 농장 아니면 이제 질병 농사를 지으신 전농 같은 게 이런 농사를 지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많은 도시 텃밭이라든가 이런 질병 치료하신 분들이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데 보시면은
난 왜 미끄럼 놓고 이렇게 빨리 키우는 농사로 가시는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좀 이런 쪽에 그 생각하신 분은 저희 영상을 보실 거니까요. 좀 힘내시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저 와서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농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